자, 오늘은 조건부 확률 해보자. 자, 조건부 확률 뭔 말이야? 말 그대로 조건이 있는 확률을 얘기할 거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있는 전체 남학생의 비율을 물어보면은 지금 뭐 한 40% 된다 맞지? 근데 이 첫째 줄에 있는 인간들 중에 남학생의 비율을 하면은 2분의 1이다 맞지? 50%가 된다고.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다 보지 않고 다 보던 일정 특정 조건을 두고 만든 거를 난 조건부 확률이라고. 되겠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기호는 이렇다. B 바 A인데, 자, 얘가 말하는 거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무슨 말이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볼 거다. P, A 곱사건 B를 볼 거예요. 되겠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그 다음에 AB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되겠나? 그러면은 PA라는 거는 전체 중에 A를 얘기했다. 맞나? 근데 PB라는 거는 전체 중에 B를 얘기할 거라고. 전체를 1로 보고 그 중에 B를 보는 건데, PA밥이라는 거는, B바이라는 거는 전체를 A로 보고, 즉 A 중에 이 B가 얼마만큼 차지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되겠나? 되겠지? 다시 우리가 그냥 PA라고 맞지? 그냥 PB라고 하면은 전체 중에 B를 따질 거고요. B 바 A라고 하면은 A 중에 B가 얼마만큼 포진되어 있냐를 얘기할 거다. 되겠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 B는 얼마나 있냐를 물어보는 게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79쪽에 일단 맨 먼저 보면은 개념 체크를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이래.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대. 근데 그 중에 짝수가 나왔다는 건 일단 네가 2, 4, 6, 3개잖아. 맞지? 맞나? 그 중에 소수는 뭐밖에 없다. 2라고. 그럼 내가 원하는 조건부 확률은 네가 뭐다? 전체 3개 중에 한 개, 3분의 1이 된다고.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전체 집합을 바꾼다고, 표본 공간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자. PA가 2분의 1이고 PB가 5분의 2이고 PA. 자, 우린 요건 집합의 드모르간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거는 A 합 B의 여사건이 그때 확률이 네가 10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되겠나? 그래서 어떤 집단의 여사건이 어떤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 10분의 3이라면은 여사건 전에 원래 있던 사건은 A 합 사건 B 같은 경우는 얘는 10분의 7 더해서 1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기억나지? 되겠나? 그러면 자, 우리가 B 바 A라는 거는 A 중에 B가 얼마만큼 이렇냐를 물어둔 거고, 즉 얘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일단 난 전체 PA 중에 얼마가 PA 곱사건 B니 이렇게 해서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거예요. 되겠나?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PA 합사건 B를 알고 있고요, PA를 알고 있고요, PB를 알고 있다. 그러면 PA 곱사건 얘 같은 경우는 뭐다?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사건 B라는 것도 이렇게 하면은 알고 있다고. PA 합사건 B를. 이 정도 다 알고 있다 맞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잖아. 그러면 PA가 얼마인가? PA가 2분의 1이고요. PB가 얼마인가? 5분의 2고요. 빼기 얘는 잘 모르겠고요. 얘는 10분의 7이에요. 되겠나? 그러면 얘가 10분의 5고요. 얘가 10분의 4니까 합하면 10분의 9가 될 거고요. 그럼 X는 10분의 2가 될 거라고. 되겠나? 왜? 10분의 9에서 X를 뺐더니 10분의 7이 됐으니까. 즉 5분의 1이에요. 네가 뭐다? PA 곱사건 B가 될 거야. 팔 아프 죽겠네. 그럼 PA가 2분의 1에다가 PA 곱사건 B 5분의 1. 귀찮게 만들었는데 문제를. 그래서 답은 10분의 1일 거라고. 되겠나? 2분의 1 중에 나는 10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얘를 물어봤다. 맞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네가 B 여사건 중에 PA 여사건 곱사건 B 여사건이 된다고. 되겠나? 그래서 얘를 볼 때 우리가 PA와 B를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볼 거냐면 살짝 이런 느낌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나? B분의 A 꼴로. 되겠나? B분의 A 꼴로. 그래서 B 중에 A를 찾는 거. 분수 꼴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럼 얘는 1-PB고요. 얘는 1- 자, 아까 우리 방금 전에 했다. 드모르간처럼 A 여
곱사건 B여는 A 합 B의 여사건. 그래서 너는 P A 합 B로 바로 쓸 수 있을 거야. 아까랑 위에 똑같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맞지? 근데 얘는 PB가 없네. 아이씨. 자, P A 합사건 B 0.7은요.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사건 B. 자, 얘가 PB다. 이런 구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암산으로 잘 해보면은 0.5라는 거 알고 있겠네. 얘는 0.5예요. 얘는 0.7이에요. 계산만 해주면 될 거예요. 되겠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습니다. 소영아 따라오고 있니? 어렵지 않죠, 원하는 거? 자, 조금 귀찮은 것 뿐이다, 맞지? 자, 요걸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네. 오른쪽은 어느 학급 학생 50명에 대해서 어떤 영화의 관람 여부를 조사한 건데,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학생이었을 때 영화를 관람할 확률을 구하래. 맞지? 그대로 그냥 네가 조건 확률을 잘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다. 여학생 중에 임의로 뽑은 여학생 중에, 즉 나는 여학생 중에 뭘 보고 싶다. 네가 영화를 관람한 인간을 보고 싶대요. 여학생 중에 영화를 관람한 인간. 그럼 전체가 뭐다? 30분의 18이에요. 끝. 되겠나? 그럼 남학생 중에 영화를 관람하지 않을 확률은, 남학생을 뽑았을 때 그 중에 영화를 관람 안 해요. 20분의 8이 될 거예요. 조건 확률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다, 맞지? 전체 집합을 바꾼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아까 계속 P, B by A는 얘는 PA분의 PA 곱사건 B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PA를 넘기면 어떻게 돼? 그게 여기 있는 식이 나오겠지. 네가 말하고 싶은 건 얘다. 크게 어렵진 않은 거다. 되겠지? 뭐 이거를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은 PA 곱사건 B의 밑에 있는 그 표본 공간을, 맞지? 요 놈을 전체로 바꾸자는 거잖아, 맞지? 그 양변에 P를 곱해줬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보자고. 보자. 3장의 당첨권이 포함된 7장의 경품이 들어있대. 그때 한 장씩 2번 응모권을 뽑을 때 2번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이래. 맞나? 뭐야? 한 장씩 2번 뽑는데 응모 다시 넘지 않는데 뭐지? 그럼 일단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자, 처음에 7장 중에 3장이 있대, 맞나? 그럼 첫 번째 시중에서 내가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7분의 3이 될 거예요. 맞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표본공간이 바뀌었다. 얘는 6개 중에 2개의 당첨제비가 있는 집단이 될 거라고. 그래서 넌 뭐다? 6분의 2가 될 거라고. 되겠나?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하니까. 되겠니? 그래서 전체 집합을 바꿔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장의 당첨복권을 포함 10장이 들어있는데, 자, 이번엔 또 10분의 4다, 맞지? 10분의 4로 출발을 할 건데요. 갑을 순서로 각각 한 장씩 뽑을 때 을이 당첨복권을 뽑을 확률이 맞나?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뽑고 싶대, 맞나? 그럼 난 2가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갑이 뽑고 을이 뽑는 경우, 갑이 뽑지 않고 을이 뽑는 경우, 이렇게 되겠다. 되겠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넣지 않으니까 처음에 갑이 당첨제비를 뽑았고요. 그럼 을은 자, 이제 전체는 9개 남았고요. 당첨제비는 3개 남았을 거예요. 자, 잘 따라보자. 되겠나? 그럼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갑이 당첨제비를 뽑지 않을 확률이잖아. 그럼 네가 10개 중에 뭐다? 쓸모없는 6개를 뽑았다는 얘기잖아. 맞나? 그럼 이제 그 다음 집단은 어떻게 됐냐면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당첨제비가 몇 개 있다? 4개 그대로 남아있는 집단이라고. 되겠니? 맞나? 여기선 당첨제비 안 뽑았으니까 그럼 네가 곱하기 9분의 4가 돼서 아래로 어떻게 됩니다? 더해주면 될 거라고. 왜? 중복되는 건 없잖아, 맞지? 그리고 모든 을이 당첨을 뽑는 경우는 요 경우가 전부니까 중복되는 거 없이 그대로 더해주면 될 거예요. 되겠나? 뭐 오늘 거 어렵지 않은 것들이다. 자, 주머니 A에는 흰 바둑돌 4개, 검은 바둑돌 3개가 있고요. 주머니 B에는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4개가 있대요. 이때 A, B 두 주머니 중에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놈과 검은 놈이 각각 한 개씩 나왔다 했나? 자, 이제 좀 조건 확률 다음 문제인데, 일단 문제가 복잡할 때는 맨 먼저 정리를 좀 하자, 알겠지? 문장이 이렇게 걸면 안 그래도 문해력 딸리는 너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A는 자, 흰 바둑돌이 4개 있고요. 검은 바둑돌이 3개 있습니다. 그 다음 B에는 흰 바둑돌이 2개 있고요. 그 다음 검은 바둑돌이 4개
중에가 맞니? 자 이렇게 있고 AB 주머니 중에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두 개를 동시에 꺼냈대. 그럼 일단 주머니를 뽑는 확률은 같다고 봐야겠다. 별말 없지만은 그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을 때 이때 자 지금 조건 중요하다. 이거 잘 봐라. 전체가 뭐냐면은 뭐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뭐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주머니 중 한 주머니를 택해서 두 개를 꺼내 쓰더니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한 개씩 나왔을 때 얘가 전체 집합이 나왔지. 맞나? 그럼 우리가 아까처럼 P, A와 B를 택해보자고. P, B와 이렇게 한다면 얘가 지금 뭐다? PA가 되는 거라고. 되겠나? 그 다음에 밑에 분필이 어디 갔노? 자, 두 개가 주머니 A에서 나왔대. 그럼 얘는 뭐다? PA 중에 네가 P, B, 바 A라고. 이런 형태라고 되겠나? 아, AB가 좀 헷갈리게 있네. 주머니 이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해는 된다, 맞지? 되겠나? 다시.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얘를 P. 아이, 하필 AB 주머니 나가지고. XY로 하자. PX. PX 중에 Y가 보고 싶어요. 그럼 나는 PX 중에 XY. 아이고. PYX. 뭐 XY도 상관은 없다. 되겠니? 자, 한번 보자고. 그럼 일단은 내가 AB 주머니를 임의로 택해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는데 그럼 얘들이 뭐다? 지금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요. 맞나?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일단 2분의 1로 주머니 A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확률을 구할 때 같은 돌들이 있어도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게 확률을 계산하기는 훨씬 편하다고 얘기했다고. 기억나니? 그럼 얘는 7개 중에 나는 2개를 뽑니? 2개를 뽑는데요. 그때 흰 거는 4개 중에 1개, 검은 거 3개 중에 1개. 이게 A를 뽑은 다음에 주머니 A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고르는 확률이었고요. B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7개 중에 맞나? B는 몇 개인데? B는 총 6개다, 맞지? B는 총 2개, 4개, 6개였는데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요. 그럼 흰 거 2개 중에 하나, 검은 거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될 거다. 되겠니?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든 표본공간 전체 PX라는 집합은 얘들 둘을 더해준 게 PX가 될 거라고. 되겠니? 그러면 PXY 반은 얘는 X 곱사건 Y. 그럼 나는 지금 뭐다? 요 전체 중에 뭘 보고 싶다? A에서 나왔을 게 얘라고. 되겠나? 자, 내가 구하고 싶다는 건 그럼 뭐냐면은 계산해놓고 아까 얘는 2분의 1에다가 7, 6, 7, 3에다가 4, 3에서 얘는 쭉쭉쭉쭉쭉쭉 7분의 2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네가 얼마냐면은 2분의 1에다가 6, 5니까 3, 5 나누기 2, 3 쭉쭉쭉쭉 5분의 1 되겠나? 그럼 내가 만든 전체 확률은 5분의 1 더하기 7분의 2가 될 거라고. 되겠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 경우는 이렇게 2개를 더한 게 될 거고요. 그 중에 뭐다? 나는 7분의 2가 되고 싶어요. 되겠니? 되겠나? 다시 우리가 보는 건 뭐였냐면은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꺼냈을 거라고. 근데 그 중에 A였을 확률, 주머니 둘 중에 A 주머니였을 확률을 보자라고 하면은 둘 중에 얘가 되겠다. 둘 중에 얘를 볼 거라고. 되겠나? 2개를 전체로 본 다음에 이놈이 되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유제 하나 풀어줄게. 눈빛 오늘따라 팀이 한 애들이 별로 없었을 카나? 어디 갔노? 자, 일단 유제 잠깐 보여줄게. 그냥 보고 흘려라 알겠지? 넌 다시 풀어야 되니까. 자, 유제 뭐냐면은 어떤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AB 2대 A 기계가 각각 전체 제품의 30%, 70%를 생산하고 불량률은 5%, 4%래. 자, 전체가 100이면은 A는 전체의 네가 0.3을 생산하고 B는 전체의 0.7을 생산해요. 표로 만들 수도 있겠네.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생산량을 따지면 A가 전체의 0.3이고 B가 0.7이에요. 근데 A는요. 불량률이 5%래. 불량률이 5%고 얘는 불량률이 4%래요. 되겠나? 그러면은 전체 중에 불량은 얘는 0.3 중에 5%, 0.05만큼 불량일 거고요. 되겠나? 자, 얘는 0.7 중에 0.04만큼 불량일 거라고. 이해되나? 다시 불량 5%라는 거는 네가 가진 녀석들 중에 5%가 불량이라는 거잖아. 그럼 네가 가진 0.3 중에 0.05만큼 불량일 거고요. B의 불량률이 4%라는 거는 B가 가진 0.7 중에 0.04만큼 4%라는 얘기니까 전체 중에 B의 불량품 요만큼일 거라고. 되겠나?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네가 뽑았을 때 불량품이었을 때, 즉 그러면 요놈 중에 얘를 두 개 더한 요놈 중에 맞지?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데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불량이었을 때 A에서 만들 확률 알파 하면 될 거라고. 되겠나? 이런 식으로 조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이해가 되지 맞지? 전체 공간을 바꿔준 다음 내가 원하는 거 한 다음에 그 위에 거를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의 핵심은 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독립과 종속인데 자, 일단 조건방률 쭉 한번 읽어봐봐. 조건방률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좀 하고. 왜 이렇게 처지는 것 같지? 맞지? 인간들이 별로 없었구나. 자, 앞에 보자. 자, 독립과 종속인데 말뜻이 조금 어렵긴 하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독립은 별개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맞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일 거고 종속은 서로 영향을 받는다고. 되겠니? 다시. 독립이란 거는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를 독립적이다, 독립이라고 얘기할 거고 종속이란 거는 두 개가 영향을 받길 거라고. 만약에 그럼 A, B가 종속이다. 그럼 A가 움직일 때에 따라서 B도 살짝씩 바뀌는 게 종속일 거라고. A, B가 독립이다. A가 움직이지만은 A가 막 날뛰어도 B는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독립이라고. 되겠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독립이고요. 네가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돌아가는 통이바퀴 물련 이런 것들 종속이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는 거는 P, B가 있을 확률이요. P, B, 바 A랑 같을 때 우리는 두 사건 A, B가 독립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 되겠나?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체 중에 B가 차지하는 확률과 되겠나? 만약에 전체 중에 B가 2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A가 이렇게 있는데 A 중에 B가 차지하는 확률도 2분의 1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B는 전체 중에 B든 A를 뽑았을 때 B든 별 영향이 없다고. 되겠나? 가장 쉬운 예가 어떤 거냐면은 소금물이 있다고 해보자고. 되겠나? 소금물이 있을 때 네가 걔를 좀 떴어 이렇게. 그럼 얘는 농도가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잖아, 맞지? 똑같은 느낌이다. 내가 확률 중에 전체치를 딱 일정 비율만큼 딱 뜨면은 남아있는 것도 계속 만약에 5% 소금물이었다가 남아있는 것도 5%고 뜬 것도 5%잖아, 맞지? 되겠나? 그 전체가 만약에 5%였어요. 그럼 내가 이만큼 떴는데 뜨든 얼만큼 떴던 간에 넌 그냥 5%일 거라고. A 중에는. 이게 독립이다. 네가 물을 뜨든
던지든 마시든 농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독립이다. 되겠지? 그럼 종속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또 예를 좀 들면은 네가 동전 던지고 그다음 주사를 던진다고 해보자. 자, 그다음 동전을 던지고 주사를 던지는 이 행위 자체는 독립이겠지.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고 해서 주사위가 2가 2번 나오고 이런 건 없잖아, 맞지? 어차피 계속 2분의 1, 6분의 1 똑같을 거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동전을 2번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이면은 주사위를 3번 던지고 뒷면이면은 주사위를 1번 던져요. 되겠나? 그때 내가 그러면 1의 눈에 나오는 횟수를 뭐 따지자. 같은 눈이 나오는 횟수를 따지자. 이런 것들 하면은 영향을 받잖아, 앞에 행위에 대해서. 되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종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되겠나? 그렇게 독립과 종속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식으로 쓰면 우리는 PB는요. PA밥이랑 똑같아요. A의 식 있든 말든 똑같다는 게 우리는 독립이고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이다. 그래서 그 다음 요 식을 이거를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독립과 종속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별표 쳐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사건이 독립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필충 조건이다. 즉,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이고요. 독립이면 이 식을 실행한다고. 되겠나? 독립을 증명하라. 얘만 탁 증명하면 돼요. 얘가 증명되어 있다. 독립이라고. 다른 말로 이거 외에 독립은 없다. 되겠니? 그럼 독립 이꼴 얘라고 그냥. 얘는 그냥 독립이랑 똑같다고. 아예 완전 똑같은 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독립이에요. 그래서 식 유도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우리 여기서 네가 뭐라 그랬다. 얘는 PA분의 PA 곱사건 B인데 PA만 양면에 싹 곱해져 버리면 이항시켜 버리면 그대로 나오는 식이잖아, 맞지? 유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 식이 되겠습니다. 자, 86쪽의 개념 체크 보자. PA가 86쪽 제일 밑에 개념 체크 보면은 PA가 2분의 1이고요. 그다음 PB가 그다음에 네가 5분의 4일 때 그때 서로 독립이래. 그러면은 PA바 B바 A는 얘는 뭐다? 그냥 PB랑 똑같다고. 5분의 4가 된다고. 독립이니까. 문제에서 독립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PA바 B는 뭐랑 똑같다? PA랑 똑같다고. PA랑 똑같아요. 이거 얼마? 2분의 1로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자, 87쪽 개념 체크를 좀 보자. 얘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PA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분을 하는데 PA가 네가 0.5래요. 그 다음 B가 0.6이래. 그때 PA 곱사건 B가 네가 0.4래요. 자, 보자. 우리가 두 개가 독립임을 주장하려면 뭐만 하면 된다? 딱 얘만 하면 된다고. 두 확률을 곱했을 때 이놈의 곱사건의 확률이랑 동일한지 볼 건데 얘는 PA가 0.5, PB가 0.6. 두 개 곱하면 얼마야? 0.3이다. 맞지? 맞지? 0.3이죠. 근데 얘는 얼마야? 0.4잖아. 다르잖아. 그럼 얘는 뭐다? 종속이에요. 독립 아니다. 끝. 이 생각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밑에 거 보면 PA가 0.25고요. 그 다음 PB가 0.4래요.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다? 0.1이다. 맞지? 근데 얘가 PA 곱사건 B가 0.1이라. 그럼 넌 독립이라고 그냥. 되겠나? 곱한 확률이랑 이런 곱사건 같으면 독립이다. 그래서 자, L 많이 헷갈리는 게 그럼 배반 사건은 독립일까? 정동원 배반 사건 독립일까? 배반 사건이 뭐였어? AB의 곱사건이 0, 중복되는 게 없는 경우를 얘기했잖아, 맞지? 배반 사건이 독립일까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라며. 겹치는 것도 없다며. 그러면 넌 독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종속이 맞다. 둘 다 공사건이 아니라면은 P, A, P,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 PA, PB가 독립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나는 PB랑 PA 곱사건 B랑 같은지 다른지가 독립을 결정한다고. 되겠나? 근데 만약에 얘들이 배반 사건이라면 AB가 배반이라면 그러면 네가 말한 건 PA 곱사건 B가 0이잖아. 맞나? 즉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0이 아니고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0이 아니라고. 0이 아닌 거 두 개 곱했으니까 얘들은 같지 않다고. 그럼 뭐다? 종속이다. 되겠니?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일반적으로 종속이라고 보면 되겠다, 우리는. 왜? AB가 보통 0사건일 때는 공사건을 다루지 않으니까.
되겠니?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온다. 야, 배반 사건은 독립이냐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러면 배반 사건은 독립이 아니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아니라는 걸 해야 된다. 알겠지? 만약 공사건이라면 독립되겠지 당연히. 곱하기 0 곱하기 뭐시기는 0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메뉴에 저거는 PA가 0이 아니고 PB가 0이 아닐 때 저거 좀 체크해라. 공사건이 아닐 때 얘 1대만 얘기할 거야. 얘 1대만.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야 배반 사건이면 종속 사건이라 그러면은 걔도 틀린 말이다. 왜 PA, PB가 둘 다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만 맞는 말이 된다고. 이해되나? 뭔 말이고 맞지? 다시. 우리 이건 알겠다고. A가 공사건이 아니고 B가 공사건이 아니라면은 A가 공사건이 아니고 PA가 0이 아니고 PB가 0이 아니라면은 둘이 배반 사건일 때는 같이 알아진다고. 종속이라고. 같은 독립이라 했잖아. 맞지? 되겠나? 근데 네가 만약에 PA가 0이면은 PA 곱하기 PB도 뭐가 돼? PB도 0이고 얘들이 배반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PA 곱사건 B도 0이고 니들은 같아져요. 그럼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근데 0일 땐 일반적으로 따지지 않긴 한데 이 정도 주의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 얘는 뭐 잡소리에 가까운 거였고 핵심은 독립과 종속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하다. 앞에 거보다. 얘는 좀 별표 쳐놔라. 자, 우리가 아까 그 독립과 종속을 독립을 소금물에 비유했잖아. 맞아? 다시 생각을 해보자. 자, 5%짜리 소금물이 있다고. 여기서 내가 이만큼 떴어. 그럼 얘는 몇 프로야? 5%다 맞지? 남아있는 것도 뭐야? 5%라고 맞나? 그러면은 만약에 A라는 소금물이 있는 거를 보자고. 그럼 내가 B만큼 떴잖아. 얘도 5%야. 그럼 남아있는 B 6건도 5%라고 되겠나? 그 말은 A랑 B 6건도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되겠나? 뜨고 남은 거든 뜬 거든 전부 다 독립이잖아. 되겠니? 상식적으로 A, B가 독립이요 그러면은 하고 남은 것들끼리도 일정하게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100 중에 20%를 볼 건데 그러면은 요만큼 20% 떼었으면은 남은 것도 전체 20%만큼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이. 되겠나?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되겠나? 그래서 요 중에 나는 A가 20% 있다고. 이렇게 20%가 있어요. 0.2만큼 있다고 해보자고. 되겠나? 그럼 내가 A, B가 독립이란 거는 B를 딱 포았을 때 맞지? 요 중에 남은 게 0.2만큼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나머지 남은 거 중에도 얼마만큼? 0.2만큼 남아있을 거다. 그림을 조금 다르게 보여줄게. 요게 낫겠다. 자, 얘가 만약 0.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B를 이렇게 포왔다고 하자고. 되겠나? 그럼 B도 지금 뭐야? B 중 A는 0.2가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가로가 일정하니까. 그럼 남아있는 것들 중에 A도 0.1 거라고. 되겠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AB가 만약에 독립이다. AB가 독립이에요. 그러면은 A랑 B 6건도 독립이고요. A 6건과 B 6건도 독립이고요. A 6건이랑 B도 모두 독립이라고. 되겠나? 독립인 두 사건 사이에서는 막 6건을 붙이든 말든 니들은 다 독립이 이루어진다는 걸 식으로 증명한 거다. 되겠니?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다. 되겠니? 요거 한번 그려놓을래? 요거 그려서 이렇게 해서 얘가 B, 얘를 B 6건, 얘가 A.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A랑 B가 독립이에요. 그러면은 A여 B, A여 B여, A, B여 다 독립이다. 자, 이어서 보자. 그럼 이제 독립과 종속을 한번 살펴볼 건데 주사를 한 번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자, 적어보자. A라는 거래. 홀수가 나오는 거래.
자, 전부 다 주사를 한 번 던졌을 때 홀수 눈이 나오는 거, 소수 나오는 거, 5의 눈 나오는 거. A 같은 경우 어떤 녀석들이 있나 봤더니 1, 3, 5가 있어요. B 같은 경우에 어떤 녀석들이 있나 봤더니 2, 3, 5가 있어요. 맞나? 그 다음 C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있나 봤더니 C가 5 이상의 눈, 5, 6이라고. 되겠나? 그때 확률을 보면 얘는 6분의 3이 되고요. 얘는 6분의 3이 되고요. 얘는 6분의 2가 돼요. 되겠나? 그러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난 것 같은 경우에는 A랑 B랑 동시에 일어난 거 3, 5가 되겠네. 그럼 얘는 6분의 2가 돼요. 맞나? 근데 얘들 둘 곱하면 얼마야? 얘들 둘이 곱하면은 네가 36분의 9라고. 맞지? 6분의 따지면은 쟤랑 다르다 맞지? 얘는 36분의 12, 30분 9잖아. 얘는 36분의 12가 아니에요. 즉 6분의 2랑 달라요. 되겠나? 즉 PA 곱사건 B의 확률과 AB의 확률을 곱하는 거는 서로 달라요. 그럼 얘들은 뭐다? 종속이라고. 되겠나? 자, 얘는 B와 C래요. B와 C 같은 경우에는 B이면서 C인 거는 지금 5 하나밖에 없다 맞지? B이면서 C인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되겠나? 근데 PB는 얼마야? PB는 6분의 3이고요. C는 6분의 2예요. 6분의 1 된다. 얘는 동립일 거라. 아까 같은 경우에는 PA가 얼마였다? PA가 6분의 3, PB도 6분의 3 하면은 좌변 고변이 다르니까 얘는 종속이었고요. 얘는 같으니까 동립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A랑 C 보면은 A랑 C 같은 경우는 둘 다 5가 6분의 1이고요. 그럼 얼마다? 얼마게? A가 6분의 3, C가 6분의 2. 6분의 3, 6분의 2로 같아질 것 같아요. 축축. 되겠나? 그럼 뭐다? A랑 C는 독립이라고. 그러면은 A랑 C, B랑 C는 서로 독립인 사건들이고요. A랑 B는 종속 사건이에요.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부차기 성공률이 각각 0.7, 0.8인 두 선수 AB가 차례대로 승부차기를 할 때 다음을 구하래. 자, 상식적으로 A가 공을 차고 B가 공을 차는데 얘들의 성공률은 서로 독립이겠다, 맞지? 뭐 순서가 있다면 사실 뭐 좀 더 쫄려가 좀 못 차고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수학적으로는 그딴 건 고려하지 말고 일정한 확률이니까 모두 승부차기 성공한다. 그러면 A도 성공하고요, B도 성공해요. 되겠나?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가 승부차기 성공하고 B가 성공 못하려면 그럼 1 빼기 0.8, 0.2가 될 거예요. 되겠나?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한대. 그럼 난 뭐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맞지? 적어도 한 명이라는 건 한 명, 두 명, 세 명으로 쭉 가기 때문에 전체 중에 빵명을 빼주는 게 편하다. 그러면은 넌 전체 중에 모두 실패할 확률 0.3 곱하기 0.1을 해주면 될 거예요. 되겠나? 독립인 녀석들의 확률은 이렇게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되겠니? 자, 수행뚱맞게 독립시행이 나오는데 오늘 배울 게 독립시행까지 하고 이 두 페이지 남았는데 얘 하고 끊었다가 뒤에까지 좀 나가도록 하자. 알겠지? 그렇게 하고 확통진도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우리가 얘기했던 독립이란 게 뭐야? 영향을 받지 않는 걸 얘기했다고. 맞나? 그럼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시행들끼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대표적으로 내가 동전을 계속 던졌어. 그럼 얘들은 뭐야? 독립시행일 거라고요. 앞면 뒷면 나오는 확률이 계속 일정하게 반복되잖아. 주사를 계속 던졌어. 역시나 독립시행일 거라고. 그럼 이런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구해볼 건데, 자 보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한다. 즉 확률이 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 거를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식에 네모 쳐놓자. 요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 시행을 N번의 반복해서 독립사건의 시행 A가 R회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대요. 자 보자. 예를 들어서 나는 주사위를 몇 번 던질까? 3번 던지자. 주사위를 3번 던졌어요. 그때 2의 눈이 나오는 확률,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자, 다시 주사위를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던질 거라고. 그때 2의 눈이 2번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얘가 우리 P라고 얘기할 건데 얘가 지금 6분의 1이래요. 그 다음에 총 3번 던졌어요. 총 시행 횟수를 보통 우리가 N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2번 나왔어요. 얘를 지금은 R이라고 해보자. 되겠나? 자, 그럼 난 주사를 지금 몇 번 던질 거다? 총 3번 던질 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이의 눈이 나오는 걸 내가 동그라미라고 해보자. 그럼 이의 눈이 처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라.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고 가운데 안 나오고 나오는 경우라. 그 다음에 또 뭐있노? X 동그라미라고. 맞나? 사실 얘는 지금 뭐다? 3번 중에 이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2번 고르는 거라고. 되겠나? 이때 확률은 동그라미가 2번 나와야 돼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안 나오는 거 6분의 5가 될 거라고.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6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분의 5로 X 6분의 1. 그래서 어차피 확률은 다 같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6분의 1, 6분의 1. 세 가지가 될 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다 보면은 얘가 뭐다? 총 나는 3번 중에 2번, n번 중에 r번을 골라서 횟수가 배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확률은 p가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1-p가 6분의 1이었다. 6분의 1이 2번 있고요. 6분의 5가 한 번 있는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이 식이 내가 n번 중에 확률 p인 게 r번 등장하고 싶다라면은 쭉 나열한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거라고. 배열 자체가 그렇게 되잖아, 맞지? r개를 뽑는 배열만큼 나올 거고요. 그때 p가 r개만큼 나오고요. 1-p가 그 다음에 n-r개만큼 나올 거예요. 되겠나? 요게 독립시행을 했을 때 확률이 되겠다. 다시 나는 똑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거고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확률이 p라는 시행이 r번만 등장하고 싶어요.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일단 n 컨비네이션 r만큼 나올 거고요. 확률은 p가 r만큼, 그 다음 나머지가 n-r만큼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 뭐 문제를 보면 좀 더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자, 개념칙 한번 보죠. 맨 밑에. 자, 어떤 양궁선수가 화살을 쏘아 10점의 영역을 맞출 확률이 10분의 7이래. 그럼 얘는 일단 p가 10분의 7이에요. 10분의 7이에요. 자, 그럴 때 3번 쏘아서 10점 영역에 2번 맞췄어. 그럼 얘가 뭐다? n은 3이고요. r은 2예요. 즉 나는 3번 중에 2번 맞추고 싶다고. 즉 나는 그러면 총 3번 중에 화살이 맞는 경우 2개를 따질 거고요. 그럼 화살이 맞는 녀석은 2번 있었으니까 10분의 7이 2번 있었고요. 맞지 않는 경우는 10분의 3이었어요. 10분의 3이 한 번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겠니?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보자. 자, 한 개 동전은 5번 던진대.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이래. 그러면은 얘는요, n이 지금 5란 얘기고, 앞면이 3번 나온다. 그럼 나는 일단 5번 중에 앞면이 3번 나오는 고르는 것만큼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앞면이 3번 나오고요. 1-p, 뒷면이 2번 나와요. 앞면이 4번 이상 나온다는 거는, 자,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은 네가 5번 중에 4번에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1제곱. 사실 2분의 1의 5제곱 똑같다. 어차피 p랑 1-p 확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5번 나오는 확률은 5 컨비네이션 5에다가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되겠나?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적어도 2번이래. 생각을 해보자. 네가 총 안 나오던가, 1번 나오던가, 2번 나오던가, 3번 나오던가, 4번 나오던가, 5번 나오던데, 적어도 2번이란 거는 요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전체 중에 얘들을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되겠니? 적어도니까. 그럼 네가 1 빼기 5번 중에 빵번 2분의 1의 5제곱. 그 다음에 5번 중에 1번. 어차피 확률은 이제는 2분의 1의 5제곱이란 거 알겠지? 변함없이. 왜? p랑 1-p가 똑같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개 주사를 던져서 홀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진대. 자, 마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꼭 다시 한번 물어봐라, 알겠지? 오늘따라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건가? 너네를 이해를 못하는 건가? 날이 안 좋은 건가? 피곤한 건가? 그냥 하기 싫은 건가? 하기 싫지 맞자? 하기 싫냐? 자, 우리 확통이 몇 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화이팅을 해보자고. 자, 한 개 주사를 던져서 홀수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짝수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기로 할 때 앞면이 2번 나오는 건 뭔 소리야? 주사를 던진대. 홀수의 눈이 나오면 아까 내가 들었던 예를 좀 비슷하다 맞지? 그럼 얘는 딱 대놓고 뭐야? 정수기라는 얘기다 맞지?
영향을 서로 받는다는 거니까. 뭐 잘 짜면 독립으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자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져. 그러면 홀수의 눈 2분의 1 때 동전을 3번 던지고요. 짝수의 눈이 나올 때는 동전이 2번 던진대요. 그때 앞면이 2번 나오는데 맞나? 그러면 얘를 먼저 보자. 자, 요때 앞면이 나오는 건 2분의 1 곱하기 난 총 3번 던져요. 3번 중에 앞면이 2번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 1 p 2분의 1의 1개 따라오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또 2분의 1의 확률로 3 컴비네이션. 자, 이번 2번이구나. 이번에는 2번 중에 2번 나와야 돼요. 맞지? 짝수의 눈이 나오면은 동전을 2번 던진대. 그럼 너는 2번 중에 2번. 2번 중에 2번. 2분의 1의 제곱. 2개 더해주면 되겠다. 맞지? 어렵지 않다. 문제는 할 수 있겠지 충분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 별거 없다 오늘 맞지? 일단 한 5분 쉬었다가 요거 정리하고 그리고 뒤에 통계를 시작해. 통계를 시작해보자.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하고 개념 이해 안 된다 싶은 거. 그리고 지금 이해가 다 된다 그러면 대표형 먼저 한번 싹 풀어봐.